네, 그럼 전무님께서 이렇게 SNS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에서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단은 그 각 플랫폼별로 어떤 네네.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항상 아메이를 보면은 저희의 생각을 앞서가서 원하는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TV AOM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성수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민채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메이를 이끌어갈 밀레니얼 리더들과 그리고 한국 아메이가 어떻게 나아갈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방주선 전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아메이 방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저희가 그리던 전무님의 모습이 있는데 전혀 예상을 깬 너무나 젊으시고 네. 그 저희가 항상 하는 일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상을 깨는 거, 예상을 깨고 좀 전형성을 탈피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나 그렇게 오늘 젊지는 기대돼요.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요? 네. 너무 궁금하지만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되겠죠. 네, 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로 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보기로 네. 저희가 정말로 전무님에 대해서 정보가 전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주성 전무님에 대해서 네. 아주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 밀레니얼 그 리더님이라고 그래서 이런 전무와 전무 이런 말장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좋아해요. 제 스타일입니다. 약간 아재 개그 같은 거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 아메이에서 맡고 있는 네. 역할은요. 일단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디비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소셜 컨텐츠 앤 커뮤니케이션 디비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디비전을 담당하는 전무인데 한국직 하면 전무지만 네. 영어직 하면 디렉터입니다. 네, 디렉터고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마스크 없이 뭔가 대화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네. 기쁩니다. 물론 저희는 방역 수칙을 다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하실 때 그 한국하면서 뭐 큰 그림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장님이 그리실 거고요. 저는 그렇게 큰 그죠, 그림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디비전을 이제 풀네임을 말씀드리는데 좀 깁니다. 소셜 네. 컨텐츠 앤 커뮤니케이션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합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근데 이제 소셜이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소셜 미디어 담당인가 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담당인가 보다 싶지만 소셜이라는 단어는 요즘은 그런 소셜 미디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ESG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 소셜, 뭐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소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일들은 보면 맡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셜 미디어, 뭐 유튜브 담당자하고 만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자들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와 이 한국 아메이가 그리고 리더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것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한다? 컨텐츠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규정지을 수 없는 되게 많은 어, 일들이 예. 담당하고 네. 아주 모호하지만 강활한 숲 같은 예, 그런 그만큼 일을 대단히 맡고 계시는군요. 예, 피곤한 피곤한 일을 농담입니다.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한국 아메에서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기획적이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행동파 같은 그런 역할을. 네. 포장을 되게 잘해주시네요. 사회 포장, 전문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네. 밀레니얼 세대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이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것들도 강주정 전무님께 한번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여기서 네. 저는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배우진 마시고요. 같이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이런 거 네. 좋아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아메이를 다니시기 전에는 네. 그러면 어떤 업무를 제, 보셨나요? 제가 한 23년간, 23년 정도 주로 이제 이 헤매고 다닌 바닥은요. 주로 이제 광고회사가 주 경력의 메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온미디어라는 지금은 사라진 케이블 미디어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OCN. OCN? 예, OCN의 채널 마케팅 담당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뭐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뭐 이런 거 네, 네, 예, 네. 들으면 아실만한 슬로건 많이 제가 봤죠.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뭐 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제방 삼방인 영화들을 어떻게 많이 보게 만들 것인가 시청자들이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만들 것인가 뭐 그런 거라든지 또 하다 보니까 또 무슨 그 영화 잡지사 이제 시네21에도 잠깐 다녔었고요. 거기서도 좀 잡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짜. 와. 투자를 받아서 잡지를 지금은 사라졌지만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였고요, 상당히. 그러다가 또 약간 온라인 교육 회사에도 잠깐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메가스터디라는 데도 잠깐 있었어요. 완전 잘 알죠. 아시죠? 밀레니얼 세대면 아실 그럼요. 겁니다. 가입도 하고요. 네. 네, 강의도 넘버원 손사탐. 저희 보스셨고요. 네, 뭐 그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나가 보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야인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고회사처럼 굉장히 많은 네. 회사들을 다니셨는데 네. 그럼 어쩌다가 아메이 회사에 네.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는지 네. 너무 궁금해요. 네, 2009년이었어요. 2009년에 지금 배수정 사장님, 그 당시 배수정 이사님이셨을 거예요. 그 업무를 의뢰를 제가 광고회사 다니던 시절인데 의뢰를 해오셨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프로젝트구나. 저는 많은 프로젝트와 많은 브랜드와 많은 어떤 회사들과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좀 독특한 인상이 있었어요. 그때 좀 약간 흠을 잡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해왔던 경력상으로 보면은 뭐라고 할까 약간 냉소적인 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포장지를 벗겨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근데 여기는 포장지를 벗겨왔는데 벗긴 벗길수록 뭔가 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의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더 거죠. 파헤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제 인연을 맺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같이 클라이언트와 에이전시 관점으로서 이 관계로서 계속해서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당연히 시작하면서 제품들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더블 X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애들은 뉴트레이트가 키웠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저희 어디 가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애들이 먹고 있는 게 뭐 한 움큼씩 먹고 있어요. 근데 건강해요. 되게 튼튼하고 저희 그 안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뭐 이렇게 제품이 괜찮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를 더 냉철하게 보기 시작했고 제품은 쓰기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합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묘한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매력이셨던 건가요? 매력이죠. 묘하다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네.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매력을 느끼셨나요? 일단 그 인상이 그랬었어요. 제가 막 계속해서 파고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흠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아니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모르지? 나는 였어요. 왜 몰랐지? 무슨 이유인 거지? 혹시 이게 거짓이어서 얘기를 안 한 건가? 근데 거짓도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브라질 농장까지도 갔었거든요. 와, 대단하시네요. 가봤었어요. 진짜. 네, 막 행복하신데요. 산 넘고 물 건너 막 네. 이렇게 벌써 추억이 갔었는데 상당히 말한 거대로였고 말한 거 이상으로 현장에 가서 봤더니 더 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얘기를 안 했지?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왜 약간 얘기를 안 했지? 추리 소설을 읽어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보는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네.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 매력을 또 느끼셨군요. 그럼 아메이 입사 후에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아메 입사를 제가 작년 3월에 합류를 했거든요. 3월에 합류했더니 하자마자 재택근무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 우리를 엄청나게 이 스트레스를 줬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그러면서 뭐 합류하자마자 적응도 없고 뭐 바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와의 어떤 협업이죠. 근데 이 개념을 좀 바꾼 게 옛날에는 언론사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접근에 대한 대응에 가까웠는데 제가 합류하면서부터는 언론사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개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옛날에는 몇 개 메이저 언론사들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대충만 세어봐도 400개, 500개가 넘어가거든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협력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오히려 협력을 해서 좋은 기사를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좋은 어떤 그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작년 연말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BS와 함께 진행했었던 다큐멘터리도 그런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너무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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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죠. 그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언택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마인드는 어떤 것인가?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공격에 대해서 방어가 아니라 먼저 함께 손을 내밀어서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인스타그램 채널이 조금 약간 성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전에도 뭐 충분히 잘 해왔지만 이전에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 계정이 보면 약간 게시판 같은 느낌이 좀 네. 강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소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소통을 위한 거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을 위한 채널로 해서 인터랙티브한 어떤 성격을 많이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도 좀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효율성도 높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들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예를 들면은 요즘 갑자기 SG 워너비가 뜨면서 네네. 라라라 그러는데 네네. 이게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하모니 그 송 했던 것들도 맞아요. 같이 만들었었어요. 함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서로 사실 우리가 리더님들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같이 그룹 모임도 있지만 때때로 되게 외로움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야? 나만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옆에 다 같이 같은 동료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컨텐츠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일련의 참여 과정부터 결과까지가 다 컨텐츠인 거예요. 참여하는 과정부터가 다. 경험들이 컨텐츠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장기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네. 궁금해요. 여러 가지 궁금하시지만은 여기서만 밝혀드리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럼 정말, 네. 전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네. 하고 네. 그리고 소비자와 회원들과 또 소통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제시해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죠? 그죠. 네. 네. 그럼 우리 아메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방주성 전무님의 프로젝트 다음 섹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거에는 내 활동 변경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했다면 요즘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특히 지금은 언컨택트 시대라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온라인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두 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민채 리더님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하시는지.
네, 저는 유튜브 세대답게 물론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네이버에 검색하던 네네. 것도 이젠 유튜브에 검색해서 모든 정보들을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레시피 네. 같은 것도 검색하고. 맞아요. 직접 그래서 운영도 하시나요? 네, 이제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려고 해요. 진짜예요? 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세상과 아베이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이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라는 그런 생각이 네. 문득 들었어요. 대박이다. 역시나. 밀레니얼 세대다, 진짜. 그러게요. 네, 너무나 오늘 지금의 이 시간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홍보하세요, 홍보. 아직 개설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직 아직 개설 안 중에 하셨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물어볼게요. 제가 지영 리더님은 네. 어떤 플랫폼을 저- 이용하시는지. 제가 네. 사실 저거에 굉장히 약해요. 네. 그 인스타를 주로 하긴 네네. 하는데 그렇게 막 활발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이번 들어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네,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도 유튜브나 인스타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뭐 틱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틱톡. 네, 그죠. 이해가 잘 가진 않지만, 네, 정말 다양한 경로로 자신만의 뭐 매력을 이렇게 뿜어내는 것 같은데, 플랫폼별로 특징과 그리고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무님도 하시나요, 근데? 저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네. 저는 소셜 미디어를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따 말씀을 네네. 드리겠지만, 근데 일단은 그 각 플랫폼별로 어떤 네네. 특징들이 특징.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각 플랫폼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네. 그 전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생각나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저는 어떤 세대를 이렇게 묶어서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세대를 묶는 건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보면 밀레니얼 세대시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발음도 어렵거든요. 별로 이야기하기 참고로 저는 X세대거든요. X세대 출신인데 근데 X세대가 뭐야? 우리는 그렇게 네. 살았단 말이죠. 그죠, 그죠. 밀레니얼 세대도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을 잘 그다음 뭐 Z세대니 지금 밀레니얼 맞아요, 세대니 맞아요. 뭐 잘 이해를 못 하겠다,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난 이 세대를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고 네, 한데 맞아요. 굳이 그걸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희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 첫째가 지금 이제 8살이란 네. 말이죠. 8살이 봤을 때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들을 보면 그냥 할머니죠? 그죠. 네. 할머니죠. 완전 상품. 이 세대는 맞습니다. 어떤 네. 생각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요즘 드는 느낌은 점점 추세가 어떤 식으로 되냐 봤더니 그건 없어요. 성향은 있는 거예요. 성향은 그러니까 세대를 딱딱 나누기보다는 성향은 그 약간 속셈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엔 되게 속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길게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한. 겉으로부터는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나중에는 뭘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창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즉흥적. 요새 그 초등학생들이 가장 즐겨하는 게임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네. 뭐죠? 어멍어스라는 게임을 해요. 그 이상한 로봇처럼 생긴 거. 이상한 네. 캐릭터들 오케이, 오케이.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마피아, 거예요. 마피아 같은 거. 네, 마피아예요, 네. 마피아. 디지털 마피아예요? 마피아, 네, 디지털 마피아 게임인데 네, 마피아 같은 거. 로봇가. 네. 어멍어스 하시는 분 여기도 어디 계시는 것 같은데 어. 그 어멍어스를 제가 해봤어요. 네. 그 해본단 말이죠. 게임이구나. 해보는 이거저거 다 해봐요 저는. 아. 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면 구조는 간단해요. 네. 한 10명이 8명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임포스터 사기꾼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자기 사기꾼이 아닌 척하면서 동료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다니는 네, 거예요. 네. 걔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투표를 통해서. 네. 그래서 네. 방출시키는 거거든요. 시작한 지 30초 만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한 명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몰아가는 안 거죠, 했는데. 몰아가는 네. 거지. 아. 그러면서 한 게임이 거의 한 1분, 2분 안에 다 끝나요.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긴 작전과 저는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숨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해야지 이렇게 딱 짰는데. 했는데 이미 방출돼 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유가 수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행색이 수상해 보인다. 단지 수상해 보여서.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즉자적인 어떤 액션들을 많이 이걸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렇게 깊게 뭔가를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되게 간단하고 투자도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에 가장 적합한 게 지금의 SNS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즘은 페이스북을 많이 안 하죠. 페이스북은 어르신들의 세계로 바뀌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세계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요즘은 틱톡까지 갑니다. 네.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틱톡은 저희도 너무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하시는 네. 거는 이유가 간단해요. 틱톡을 어떻게 쓰지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요즘 그 틱톡을 즐겨 쓰는 친구들은 평소에도 동영상을 찍는 걸 좋아해요. 맞아. 휴대폰으로 자기를 찍는 걸 좋아해요. 네. 특히 자기를 찍는 걸 네. 좋아해요. 자기를 찍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찍은 거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그렇죠. 생각으로. 틱톡이 생겨서 와 활성화됐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쓰지가 아니라 나는 그냥 동영상을 찍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긴 동영상 못 찍어. 연출된 것도 못 찍어. 짧게 하고 그냥 춤 좀 추고 뭐 끝. 근데 그거를 자기가 평소에 늘 꾸준히 하고 있는 일들인 네, 네. 거예요. 꾸준히 하고 있는. 많은 제 아는 많은 분들도 유튜브가 많이 뜨니까 그걸로 이제 생계가 유지된다니까. 어? 유튜브를 어떻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아이템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실패하죠. 네. 대부분 다 실패해요. 계획을 잡으면. 무수히 많은 실패작들이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던 거를 기획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 자연스러운 그 모습을 찍었을 때 네. 그게 오히려 인기가 네. 있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를 자기가 계정을 운영하는 게 일이 돼 버리잖아요. 네네.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습니다. 상당히 네네. 네, 같네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도 유튜브 채널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밝혀주시면 저희 구독을 아니 준비하고 있다고. 아, 준비하고.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템이 중요한 거라고 아, 생각해요. 그렇죠. 네네. 아이템. 말 똑같은 거. 제가 평소에 꾸준히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뭐예요? 설거지더라고요. 아 설거지. 설거지. 네, 설거지를 컨텐츠로 만들고 싶어요. 네. 설거지 설거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찾아봤더니 획기적이다.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정말요? 획기적이야. 정말. 만약에 이게 먼저 론칭이 되면 여기서 새 나간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런 상태 있고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한 50다 된 아저씨가 전 설거지를 되게 잘하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두런두런 세상 일들 얘기하고 뭐 잘하실 제품 것 얘기, 같아요. 제품 와. 얘기도 잘하실 것 하고 같아요. 이렇게 하면 폭발적이지는 않더라도 오, 저는 볼 것 팬덤은 같아요. 생길 것 같다라는 네. 거예요. 구독할게요.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거지 할 설정. 때마다 같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는 막연히 활용할 대상으로 보면 네. 무섭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그렇죠,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즐거워서 자기는 사진 찍는 게 좋아.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럼 그냥 인스타에다 그냥 툭툭툭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게 사람들한테 파급력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전무님께서 이렇게 SNS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에서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비즈니스에 SNS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 비즈니스의 끝단은 결국은 계속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계속 진짜 비즈니스 라이크하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게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저희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제품 전달이 있건 없건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관계는 저한테 일단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고 저에 대해서 알아보게 만드는 네. 거잖아요. 저는 SNS는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호기심. 네. 저한테 먼저 궁금해지게 만드는 것들. 제가 뭔가를 좀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기 위한 채널이 아니라 네. 저에 대해서 알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저희 집사람도 뭐 인스타그램으로 네.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옷을 사기도 한단 말이죠. 맞아요. 가끔 저한테 네네네. 옷을 사서 저한테 네.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막 서핑을 하다가 뭐 이렇게 타임라인에 뜬단 네, 말이죠. 네, 네. 타임라인에 뜨면 이 사람 누구지? 먼저 사진이 들어가 봤더니 사진이 보니까 집 예쁘게 꾸미고 사네. 네. 뭐 애가 몇 명 있네. 네.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있다가 이거 어웨어니스죠. 네.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를 뭔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는 거죠. 이게 괜찮을까? 한번 살짝 사봐요. 사봤는데 와봤는데 괜찮아. 내 스타일이야. 어. 내 스타일이고 제품이 나쁘지 않아.
적어도 먹튀는 아니네. 약간 이제 크레디빌리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한테 호기심이 생겨서 더 많이 알아보고 이제 잡다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뭐, 집 그쵸. 어떻게 꾸미나요? 네. 뭐 인테리어 뭘로 하셨나요? 그 제품하고 관계없이 인테리어 뭘로 했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드디어 서로 간에 릴레이션십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롱한.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생전 만나본 적이 없는 관계거든요. 네. 언니가 돼요. 언니가 돼야 되는 거죠. 언니가 돼요. 네, 이름이 언니가 되고 생겼다. 동생이 되고 친구가 네. 돼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그 인플루언서를 공격하려고 네. 한다. 그러면 막아줘야지. 소위 말해 시체말로 네. 실드 쳐주거든요. 그쵸. 알아서. 왜 그러시냐면서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런 정도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는 관계를 만드는 게 비즈니스의 가장 본질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관계가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트롱하게 이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건데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말 편한 도구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관계를 만들려면 직접 만나야 돼요. 맞아요. 찾아가서. 리더님들은 옛날에는 막 네. 요리 막 그쵸, 하시고 그쵸. 쿠킹해서 두드리고.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요새는 관계를 만들기 쉬운 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많아요. 페이스북 계정, 뭐 인스타그램 계정 대충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하러 가고 이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알고 있고 뭐 그래요. 애들은 어떻고 뭐 시부모님이 계신지 어떤지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걸로 상상할 수 있어요. 호기심만 생긴다면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NS를 하지 않죠. 왜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기는 거가 좀 약간 아직 부담스럽더라고요. X세대라. 그렇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디지털 세상에다가 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남겨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쿠키라고 그러죠. 진짜 이런 것들. 호기심이다. 네.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진짜 그러니까, 인스타를 게시판처럼 사용했던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게시판처럼 자꾸 쓰시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그- 이제 호기심 유발로. 근데 호기심 유발 그럼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 호기심 그죠. 유발이. 뭐 제일 좋아하세요 평소에? 저요? 먹는 개인적으로 거요. 먹는 거요? 먹는 거만 주구장창 올려서 제가 옛날에 기획했었던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 싸이월드. 기획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빈 접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멋진 음식들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네네. 전 다 먹은 접시를 찍어 올리자라고 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남긴 집은 별로 괜찮고 그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지저분하지만 맞아요. 임팩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오. 이제 그런 거예요. 전 내가 뭘 하면 재밌을까 내가 뭘 잘할까. 난 진짜 진심인 데가 뭐지? 이거죠.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시면 먹는 것만 주구장창 올리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아마 이 소셜 활동은 네. 기본적으로는 공격에 대범해져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터넷은 배설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네.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지저분한 화장실이 네. 있을 뿐 화장실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심사가 뒤틀렸을 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남기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대범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역시 그러면서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언니 동생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옛날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소셜 미디어 시대는 맞아요. 되게 즉각 짧아진다. 반응이 오니까. 그리고 실망과 배신도 되게 짧게 와요. 맞아요. 이제 차단을 누르잖아요. 그죠, 차단. 네. 차단 아, 지우기. 이 양반 싫어. 뭐 이렇게 아, 돼가지고 맞아요. 실망했어. 뭐 이런 거죠. SNS 또한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 그게 네, 또한 포인트네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진심도 진심이고 또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본인이 재밌어야 돼. 네. 본인이. 요즘 뜨고 있는 컨텐츠는 또 뭘까요, 전무님? 뜨고 있는 컨텐츠요? 근데 요새 뜨고 있는 컨텐츠라는 거 요새 최근에 보신 컨텐츠 뭐 있으세요? 이거 뭐 그냥 밝히셔도 돼요. 유튜브에서 온갖 그래도- 이상한 것 괜찮아요. 네, 네.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가짜 사나이라던가 아니면 뭐 머니 게임이라던가. 많이 보시네요. 아 제가 뭐 네. 네. 아니 가끔 그냥 제목만 보는 거죠. 제가 뭐 아무것도 즐겨서 몰라요, 보진 선생님. 않습니다. 아, 네. 예, 예. 제목만 이렇게 훑어보면 아, 네, 네. 네, 네. 상승. 근데 보시면 안 되는 혹시 아니 내부 보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제가 요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아, 조금 오, 이제 접하고 앞서 있습니다. 나가시네. 네.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볼까? 그걸 알아야 돼. 욕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머니 게임 저도 쭉 다 봤어요. 머니 게임? 일부러 시간 내서 다 보거든요.
보면은 어느 거는 좀 이렇게 약간 연출할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간의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저렇게 오해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정말 좋거든요. 네. 특히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는 어느 정도 정제된 얘기들을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여긴 정제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날 것을 볼 수 것.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더 재밌는 거는 더 흥미로운 건 사람들은 이것을 왜 욕하면서 보고 있을까요? 맞아, 욕하면서 그래서 엄청 댓글들을 보죠. 쭉 보시면 네. 댓글들에서 패턴이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쭉 보다 보면 그런 생각. 요새 뜨는 컨텐츠는요. 엿보기예요. 엿보기예요. 네, 아 맞아요. 남들의 방광자로. 삶을 엿보기예요. 똑같은 거. SNS를 그렇게 열심히 보는 이유는 그리고 아무리 바쁘셔도 이게 알림 설정해놓고 혹은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가지고 항상 담은 1분이라도 하루에 꼭 보는 계정들이 네네. 있으실 거예요. 네. 거기를 왜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왜 들어갈까? 뭐 이슈가 돼 있고 네. 조금 뭔가 그 자극적이기도 사람의 하고. 삶을 엿보거나 네. 아니면 그 사람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네. 내가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가 아니에요. 아주 소시체 말로 허접하게 만들어도 볼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주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 아, 만듦새가 허접하기 짝이 없는데 그 속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끌리죠 뭔가. 끌리는 네. 게 있으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는 컨텐츠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가, 생각을 내가 좀 엿볼 수 있는가가 뜨고 안 뜨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엿보고 싶은 그런 컨텐츠. 그래서 너무 이제 유튜브 채널 하신다니까 너무 잘 만든 채널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아, 우리가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하나 올리기도 힘들어요. 막 힘들 지치고 막 옷 껴놓고 그렇게 되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시간 투입한 만큼 내가 사람들과 그러니까요. 만나는 그것 시간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잘 제대로 네. 활용을 못하거나 네. 시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게 이거 내 거 안 볼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뭘 하지. 시작하세요. 네. 이런 마음이 유튜브 들거든요. 크리에이터 중에서 네. 되게 독특하신 분 한 분 계시는데 할아버지신데 아무 대사도 없고 자막도 없어요. 네. 농사 짓는 걸 그냥 카메라 딱 해놓고 농사 하루 종일 짓는 걸 밭 메고 계신 걸 그냥 찍는 거예요. 그걸 한 요즘 트렌드 안 맞게 한 2시간씩 돼요. 길이가. 근데 시청자 수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이게 그 텃밭 같은 거 만드시는 것들 있잖아요. 도시농부들 많잖아요. 그 보고 있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고추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할아버지는 설명도 안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그냥 진짜 엿보는 거네요, 네. 저희가. 근데 그 아저씨의 생각과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조금은 알것 알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렇죠? 시작하세요, 네. 선생님. 네, 당장 내가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욕할 사람은 욕해요. 욕할 사람 욕한대요. 욕할 사람. 네. 제가 뭔가 떠올랐는데 설거지하는 컨텐츠가 어떨까? 괜찮은 거 그죠? 같아요. 네. 오늘부터 하세요.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전문님 거는 살짝 이렇게 편집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배운 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션에서는 아미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브론즈 빌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네, 이 보너스 체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다 이 브론즈 빌더를 목표로 뛰고 계시거든요. 이 브론즈 빌더처럼 새로 계획하고 계신 보너스 체계가 있으신지 핵심을 너무 짚은 것 궁금해요. 같아요. 역시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한테 안 알려주세요. 네, 저희 부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되게 복잡한 산수더라고요. 산수? 네. 수학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기본적인 근데 그 방향성은 알겠어요. 네, 네. 어떤 뭐냐면 방향성인가요? A65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보면 결국은 리더님들이 얼마나 더 의욕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너무 먼 목표보다는 네. 짧게라도 그쵸. 목표가 있고 성취가 있고 결과가 있을 때 더욱더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작은 어떤 성취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서 더욱더 지금 시대에서 저희가
다들 힘들거든요. 다들 네. 모든 산업군의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들거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은 알고 있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되게 많은 준비가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면은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뭐 네. 플랜, 플랜. 프로덕트, 프로덕트. 그다음에 플랫폼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플랜도 되게 정교하게 더욱더 많이, 그러니까 띄엄띄엄보다는 좀 더 중간중간 단계들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많이 될 수 있는 중간중간.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정말 기대돼요. 정말 진짜. 모르시나요? 네. 정말? 네,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네. 되는 형태라서 그쵸. 네. 네, 제가 방향성을 그러한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잘 모르고 또 얘기했다가 아. 이걸 주소 담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A65 때 우리가 과연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이런 너무 거 궁금하잖아요. 네, 네. 지금 막 물어보려고 네. 제가. 저도 네. 궁금해요. 근데 확실한 건 대단히 임팩트 있는 방식으로 네. 여행이 만들어질 것 같다. 아. 왜냐면 그래서 회의의 어떤 그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동을 드리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참여자들을 네. 같이 가져갈 많은 모실 수 있을 많은 것인가 참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정교하게 많이 설계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되게 여행 다니신 적 있으세요? 네, 최근에? 저희 네. 두바이 여행 아니 다녀왔어요. 최근에 최근에 코로나 못 이후로 갔죠. 못 한 번도 갔어요. 못 갔어요. 막 좀이 네. 쑤시지 않습니까? 좀이 쑤셔요. 좀 너무 쑤시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TV로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걸어서 세계적으로 이런 걸 보면 가봐야 힘들다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발이 묶여 있으니까 네. 아주 좀이 쑤셔요. 답답해요. 저. 거의 내가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여행을 꼭 가리라. 네. 내가 백신만 맞으면 가리라. 네. 라고 이제 계획을 잡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어떤 욕구가 막 지금 막 억누른 생기죠. 욕구가 네. 있다고 봐요. 그거를 충족시키고 상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도의 프로그램이 와. 준비되어 있지 그게 않을까? 너무 그게 궁금한데. 어딘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 모르죠. 아. 미정. 아, 어디? 미정입니다. 미정. 네, 근데 미정. 방향성만 기억해 주셨으면 방향성을. 좋겠어요. 방향성. 그러하다. 방향성 근데 그러하다. 오히려 회사에서 많이 또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죠. 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25센트 라이드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그 장바구니 SOP라든지 이런 어. 것들이 보면 플랫폼인데 네, 제가 볼 때 맞아요. 플랫폼 하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설명하기 힘들어요. 많이 듣지만 그쵸, 맞아요. 디지털을 설명하기 네. 힘들듯이 플랫폼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기차를 타러 갔을 때 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플랫폼에 가면 네.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타냐에 따라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방향이 달라지고. 마찬가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 올라탔더니 전에는 그냥 그 메신저 서비스로 썼는데 지금은 그죠. 택시도 부르고. 돈도 보내고 택시 부르고 네. 자전거 타고 투자도 아, 하고 맞아. 별거 다 하죠. 쇼핑도 하고 네. 신문도 보고 다 그래요. 네. 그런 거죠.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하나의 아. 장소 플랫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플랫폼으로 네. 그런 그 25센트 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그냥 이게 뭐 자전거 타면서 뭘 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인 거야.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플랫폼. 그리고 이 플랫폼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바구니 SOP도 그렇고 25센트 라이드도 그렇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상 플랜도 그렇고 여행지도 그렇고 다 컨텐츠라고 봐요. 그 최종 결과물로서 그 여행지, 뭐 자전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걸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생각들, 저희들의 태도들인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여기를 선정했을까? 태도를. 네. 왜 지금 이 비대면 자전거일까? 왜 장바구니 SOP여야 될까? 왜 카카오톡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는 그런 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가진 생각과 진정성, 진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 자체로 전달한다기보다는 저는 그 속에 담긴 생각과 태도와 의견들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A65가 모든 분들한테 되게 기회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지는 어딘지 몰라요, 저도. 아니, 저한테 안 알려주세요. 항상 아메이를 보면은 저희의 생각을 앞서가서 원하는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저는 컨텐츠는 그런 이야기거리라고 보거든요. 이야기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뭐 혹시 네. 그래도 플랫폼 쪽에 네. 전문이시고 네, 네. 기획을 하고 계신데 네, 네. 어떠한 다음 네. 플랫폼이나 기획은 무엇인지 너무 지금 궁금합니다. 행사는 뭐 행사 쪽에서 준비하는 거는 되게 매번 보안이 철저해요. 아. 새 나가면 김 빠지는지 보안이 철저해요.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리고 수시로 그 기획안이 바뀌고 있고. 근데 확실한 건 방향성은 감동의 최대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감동의 최대치.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쪽으로 보면 컨텐츠 관련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 좀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예,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와. 예,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리더님들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사회와의 관계를 네. 쉽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네. 찾는 거거든요. 네. 그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컨텐츠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와.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잘 여하에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 만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준비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좀 더 가시화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와. 올해 안에 아마 올해 그, 안에 네. 좋은 올해 소식인데요. 올해 네.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안에. TV AOM 시청자분들도 본사에서 준비한 다양한 네. 프로그램 꼭 참여해 보셨으면 올해 좋겠고요. 안에. 네. 그리고 그냥 더 자연스럽게 그냥 물어보자면은 네, 말씀하세요. 진짜 코로나 이후에 네. 저희가 대면할 수 없고 이런 불편한 점도 많고요. 네.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도 여행을 너무나 몇 년 동안 못 네. 가기도 네. 하고 그죠?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 네. 지금 백신을 또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코로나가 잠식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네. 뭔가 네. 우리가 여태까지 뭔가 활용해 네. 됐던 언컨택트와 그리고 컨택트가 융합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우리가 활용하고 그거에 대한 혹시 대비가 있는지. 저는 지금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디지털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한테 맞는 옷처럼 입는 것들을 훈련만 잘 되시면 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종식이 되고 마스크도 벗고 이 5인 이상 모임 집합 금지도 네. 해소가 돼서 직접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것까지 열리게 됐을 때는 네. 네. 진짜로 뭐라고나 할까 가질 수 있는 그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네, 더 넓어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시기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면 지금 다들 그 어떻게 하지?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라는 두려움만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 이 도구들을 나에게 맞게끔만 잘 쓸 수 있게끔 만든다면 남들처럼 똑같이 쓸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기 편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 놓으면 진짜 오프라인 기존에 했었던 비즈니스였던 관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쓸 수 있게 됐을 때 그 폭발력은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디지털 미디어가 좋은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제한적인 어떤 지리적인 시간적인 그 어떤 그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한계를 극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행으로 종으로 네. 와우. 되게 다방면으로만. 입체적으로 비즈니스의 기회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폭발 성장을. 네, 그러게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네. 빨리 나아가고 또 그걸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기 많은 것도 보시고요. 스폰서님 싫어하시더라도 네, 많이 사업을 위해서 그러한 좋은 전 다 유튜브, 투자라고 봐요. 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컨텐츠, 보거든요. 네. 최근에 보고 있는 제 책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인데요. 이게 보면 옛날로 보면 되게 안 좋은 개념이에요. 직업적인 학생이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 이렇게 돈 버는 거 없이 그냥 계속 평생 공부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요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게 다시 뜨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게 책 보는 것도 공부이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공부이지만 사람들이 이걸 왜 환호할까 열광할까를 지켜보는 것도 엄청나게 큰 공부거든요. 왜가 중요. 재밌어서 보는 거지만 네. 내가 여기 왜 재밌지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거죠. 난 이걸 왜 재밌어 하지? 라는 걸 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공부거든요. 네. 네. 이제 리더님은 뭐 궁금하신 더 저는 있으시면. 질문보다도 네. 지금 빨리 가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거죠. 끝낼 수 없죠, 저희가. 네. 보면은 정말 그 보상에 대해서 아까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보상 측면에서 저희가 항상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보상이 조금 다르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못 가는 상황이 그렇죠. 처해지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정교하게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영업부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세우고 있고요. 네. 그 제가 막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근데 되게 보면서 드는 느낌은 되게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게 리워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정교하게 계속 짜는 거예요. 왜냐면 뭐 관계 법령도 있고 본사 정책, 저 미국 쪽의 정책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면서도 최대한으로 그리고 골고루 그리고 의미 있는 보상이 되지. 의미 있는 보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보상이 왔는데 이거 뭐야 이럴 거 의미 있는 보상, 네. 의미 있는 보상이 되게끔 만드는 방향성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약간 아직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보상 플랜을 만드는 입장이 아니니까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진심일 수 있나? 대충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건 보증합니다. 저는 약간 그 본사에 한 발짝 걸치고 있고 한 발짝은 밖에 걸치고 있는 입장이라서. 파헤쳐 보셨으니까. 네, 진짜 전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우리 아메이 회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심이 너무나 느껴져서 너무나 기대된다. 빨리 그 보상들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성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인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 것이 에이뷰에게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혹시 전무님에게 듣고 싶은 그리고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저희 대화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고 계신데 아메이가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정말 진실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전무님? 대단히 그 어려운 질문이네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회가 사회한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기보다도 이 사회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뭘까? 특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언택트 상황으로 이렇게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갔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잘 극복하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뭘 원할까? 그리고 특히 또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뭐 어떤 메시지들을 필요로 할까?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일단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다음에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의견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단체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되게 각자인 것 같지만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가득하다고 봐요. 근데 함께 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인 것 같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야기를 걸기도 어려운 경우도 이야기를 듣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국 아메이는 그리고 뭐 뉴트리라이트는 우리 치고 하는 모든 제품들은 우리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은 다 당신의 마음을 읽고 당신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국 아메이에 합류한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인데요. 저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비전, 미션, 뭐 사훈 뭐 다 있지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사람들과 소통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회사가 만들어진 배경이 정신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가 우리들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멋있어요. 이 생각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태도와 의견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함께하면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게요. 당신의 마음을 읽고 우리 마음은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눕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하려는 거죠. 진짜 감동이에요. 네. 와. 너무 감동이다. 네, 우시는 거 아니죠? 네. 눈이 네, 젖어 계셔서.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오늘
많은 이야기, 그리고 소통하는 법, 그리고 한국 아메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 전해주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잔뜩 정말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아, 없죠. 네, 네. 오늘 함께한 우리 들의 소감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방주성 전무님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길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정제된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분이랑 대화라고 해서 약간 밀레니얼을 기대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약간 제 밀레니얼. 저 같은 네. 세대를 걸어가고 있는 느낌도 좀 들고요. 어쨌든 근데 확실히 에너지는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두 분의 소감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런 자리를 열어주신 것도 어쨌든 저희 밀레니얼 세대 사업가들과 소통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정말 확실하게 전달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와. 네, 진영 리더님. 네, 저도 이런 전무님을 또 만나서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진짜 이야기를 더 이제 듣게 되니까 아메이가 좋았는데 네. 더 좋아진다. 그리고 아메이 메시지를 좀 같이 내가 더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전무님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뭐 전무님? 5, 60대 그런 분과 함께 우리가 과연 직원과 사업가로서 소통이 될까라는 거, 그리고 공감이 될까라는 걱정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소통 잘 된다. 이게 저희가 뭐 세대가 같아서가 아니라 뭔가 우리에 대해서 정말 읽어주시는 느낌, 그리고 ABO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느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느낌이 너무나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들, 그리고 이 오늘 뭐라고 그러죠? AOM 네,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도 또 만나 뵙고 네, 싶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와. 흔쾌히 함께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메이를 매력적으로 전달하시겠습니까?